안녕하십니까. 오늘 폴리뉴스의 전국진단 인터뷰는 이 6.1 지방선거에 대한 특집입니다. 그래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내셨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그 정권 교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장님이 지난번에 못다한 어떤 인천시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펼치실 그런 기회가 되는 거.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인천이 인구가 300만 도시고 정말 대도시죠. 이런 300만 도시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한 자기 그 대의 명분 있는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출마를 할 때 자신의 시민들에게 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3월 9일 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6.1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뭐 뒤집어 얘기한다면 지금 국회가 172석이 민주당이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만약에 지방정부마저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즉 우리 당 후보들이 지방정부를 권력을 갖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거의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6.1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 권력 교체도 중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도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매우 지금 정체되고 또 퇴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해왔던 많은 그 꿈들 또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것을 다시 되찾아서 그야말로 잃어버린 4년을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시장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국회의원도 지내셨기 때문에 중앙정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면은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곧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대선 연장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를 하고 지방 정부에서마저 실패를 한다면 사실 국회가 국민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아마 사활을 걸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심은 어떤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행복이라든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정부가 성공하면서 거기에 나의 행복도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상 대선 이후에는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서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또 정치 환경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하고 또 대선 결과 자체가
뭐 상당히 박빙의 승부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대선 연장선상에서 보는 예.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이번 대선 결과는 박빙이었죠. 박빙이었는데 인천에서는 1.8% 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1.8% 지고 경기도가 5.4%인가 지고 예. 서울이 이기고 이런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속성상 참 이 가늠하기 어려운 그 선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인천에서는 대선에서는 정말 0.73% 전체 결과가 버금가는 1.3% 차이라는 것은 진짜 초박빙이네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초박빙이라는 의미 자체가 저희로서는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 약이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자만해질 수가 있고 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또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이해해도 오만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께 정말 겸손하게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 측면에서는 아주 박빙의 승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좋은 교훈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네.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이학재, 안성수 두 예비 후보가 그 단일화해서 우리 유 후보랑 대결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그렇게 두 분이 네.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그 현재 진행 사항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거는 정치인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정치인에 대한 부속물은 아니죠. 다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인천을 위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내서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다 유권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인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성과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에서는 유독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이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결선 투표제를 각종 선거에 도입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결선 투표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이제 경선 때 있었는데 뭐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또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지지율 결과를 보고 이루지 못했는데 과거에 우리 당이 이해창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 결선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재 후보가 2위가 되었고 결선 투표를 체육관에서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도란 게 어떤 제도든지 다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난 14년 육사 선거 때 시장님은 그 민선 인천시장 선거 사상 인천 출신의 첫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런 그때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정치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구분을 해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김포에서 군수시장, 국회의원, 장관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갖고 따지는 않고 정말 누가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시장이 되었을 때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있는 것이 네. 인천 민선뿐만 아니라 과거 관선조차도 인천 출신 시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천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역사성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인 미래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원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인천의 정체성을 좀 확보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또 이랬던 부분을 좀 더 회생시켜 나간다는 측면 등에서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역대 시장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겁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하고도 또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벌여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 출신 시장이라는 것이 뭐 배타적 이기주의가 아니고 인천의 전반적인 모든 가치와 자산을 고도로 발휘시켜 나가는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출신지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흔히들 보면은 요즘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윤심 논란이 많아요. 네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윤석열 이 당선인께서 어쨌든 그 아까 시장님 또 지적했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당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지금 각 후보 중에서는 내가 윤석열 당선인하고 가깝다, 윤석열의 복심이다, 측근이다, 뭐 많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다 더더욱 좋겠죠. 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하고 과거에 무슨 인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저한테 도움 요청이 있었고 제가 경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공직관이라든가 국가를 경영해가고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국가 권력을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경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해서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심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성공한 정부가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할 뿐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1.3% 차이로 박빙이었잖아요. 인천에서는. 근데 보통 1.8%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인천이 보면은 큰 선거에서 바로 밑에잖아요. 이 우리 전국 선거로 치러지는 데 있어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역시 그 인천에서 이기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8%로 그 인천에서 물론 뭐 시장,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민심은 우리 시장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표층 민심을 봤을 때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것도 그렇죠. 사실인데 막상 이제 저 선거 결과가 저희가 1.8%라고 하는 차이로 인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또는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분석은 가능하지만은 일단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부족한 게 있었고 시민들을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앞으로 꼭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진실을 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부분이지 뭐 너무 분석에 연연할 일은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도 선거를 많이 겪어보셨죠, 선거를. 네. 몇 胜몇 패입니까? 제가 사실 95년도 첫 김포군수 민선 때에서 승승장구 해왔었죠. 사실은 그때 이제 김포군수는 지연, 혈연, 학연 아무 연고도 없고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 당시 여당, 야당 후보가 얻은 거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역사 기록적인 그 선거를 치렀던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후 참 순탄하게 군수,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4년 전에 인천시장 선거에서 실패를 하고 21대 총선에서 실패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되고 제가 하는 게 옳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저는 인천 소위 말하면 달동네라고 하는 송림동 수도옥산 출신인데 제가 정말 일반 시민들의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가 이런 그 반성을 많이 하면서 직접 제가 똑같은 시민의 삶을 체험하면서 지난 4년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공부한 시간이 됐고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제가 앞으로 다시 공직을 맡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의 박남춘 네. 후보가 됐잖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 유 시장님이 굉장히 그 국민의힘 후보로는 유력한데 아마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랬을 때 본선 필승 전략. 선거를 치를 때 예. 필승 전략이 있고 묘책이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네, 그것은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갖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물론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겠습니다만 소위 그 사실관계, 내용물, 콘텐츠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대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 필승 전략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선거라는 게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보 간에 선택을 하면은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교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일해온 사람이고 또 일 잘한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치를 하면서 깨끗하게 해온 것도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또 성과를 내왔고 깨끗하게 정치 행정을 해온 사람하고 그거에 대비되는 이 개념은 명백하게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승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제시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시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는데. 진실 찾기 게임이다.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많은 것을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